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구호가 박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원래 하루나 이틀 정도, 그러니까 하루 정도만 더 있다 설명회를 할까 생각도 한 적은 있었었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예측이죠. 뭐 정확한 예측을 좀 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예측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어서 그랬던 건데, 사실 뭐 비슷한 행사가 내일도 혹은 모레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도 들었고요. 두 번째는 빠르게 정보를 전해드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 때문에 보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문익과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이분께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연계에 오늘 계시는 거 아니죠? 예. 봉투 내용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맨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9월 자료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6월 달에 못 오셨는데 오늘 처음 9월 달에 오신 분 계세요? 손 잠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혹시 6월에 자료집이 요거보다 훨씬 더 두꺼운 게 있는데요. 여분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6월 자료집을 나가실 때 상담소에서 받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때는 6월 모평을 분석하면서 수시 전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그때 1,500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받으셨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좀 얇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9월에 맞춰서 나왔고 일정에 맞춰서 자료집이 나온 거고요. 맨 뒤에도 보시면 6월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2부 시간에 아마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된 거는 오늘 그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할 건데 메모하실 건 있으면 요걸로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옆에 왜 이제 테이핑 되어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자료들은 연대의 수시 입학 성적을 노출시킨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광고인 것 같아요. 네, 에러가 좀 난 것 같고요. 광고인 것 같습니다. 강좌 광고고요. 저희들 광고가 좀 나갔고 추석 특강 내용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논술 프로젝트 정도, 네, 이런 내용들로 좀 구성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평 국어 영역인데요. 앞서 본부장도 나와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놀라우시죠? 안 놀라우시군요. 이미 요즘엔 뭐 인터넷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시죠.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평가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는 다 그런데 늘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예상 컷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예상 컷들이 매번 한 달 정도 지나면 성적이 나옵니다. 수능이 특히 그렇고요. 나머지들도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등급 컷을 꼭 다시 한번 저는 검사를 하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추정을 했는데 결국 발표 나니까 확정된 것은 얼마더라가 똑같은 데가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해서 1, 2, 3, 4, 5등급을 모두 맞추는 예상 기관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 2등급을 맞춘다거나 2, 3등급을 맞춘다거나 뭐 그런 2, 4등급을 맞춘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 1, 2, 3, 4, 5를 모두 맞출 수 없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으로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보고 와서 저한테 문자 보낸 내용들이나 전화 통화한 내용들은 선생님 많이 올랐어요 였어요. 맨 처음에는. 그리고 집에 왔겠죠. 네, 그리고 쓸데없이 네이버를 켰겠죠. 그러니까 안 키기 좋은데 그날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날은
뭐 6시 저같이 추적 안 하셨겠지만 6시, 8시, 12시, 새벽 3시 추적 별로 안 하시잖아요. 저는 많이 변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작년도 9월 달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올해 이랬다는, 올해 작년 수능에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시죠? 물론 죄송합니다. 4등급, 5등급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올해 6월달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신 분들에게 많이 여쭸던, 그리고 유일하게 작년에 9월이 수능하고 유사한 걸로 처음이었어요. 최근 한 5년간 중에서는 6월, 9월 등급컷하고 수능하고 거의 일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아마 이때 박수 받았을걸요, 그 출제팀들은. 그런데 구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내용 보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구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94898이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읽어낼 수 있냐면, 문화는 이제 드디어 국어 영역은 괜찮게 가는구나. 사실 이게 괜찮은 거거든요. 문제를 적당하게 어려운 걸 3문제 정도 내주고 조금 못한 친구들이 5문제, 6문제 내서 2등급을 맞는 게 맞는 시험이에요. 그게 평가의 의미가 있고요. 잘한 애와 못한 애를 나누는. 그런데 6월 달에 영어가 행패를 그랬죠? 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아마 그 출제팀들 욕먹었을 거거든요. 5.37이었단 말이죠. 1등급이 4%인데 영어가 1등 만점이 5.37이고 지금 추정을 하는데 저는 그 분들은 대단한 추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신도 아닌데 어떻게 추정 하나 싶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표본조사가 있고 컴퓨터가 발달해서 예측은 가능한데 100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제 A형이 98로 거의 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결을 쳐서 제가 연필을 좀 합니다만은 이쪽은 100, 이쪽은 98, A는 98, B는 100 정도일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건 수능은 아니고 9월 목평이라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너무 없겠죠, 이번에. 그리고 6월달에 94. 그럼 96 예측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최근 3년간은 국어 영역이 아니라 수능 자체가, 그런데도 재밌는 것은 수학이죠. 수학이죠. 제가 97, 96, 그러니까 국어 97, 수학, 영어 96 맞았다는 친구가 수학 47점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 역시 대한민국은 수학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 이제 어릴 때부터 수학을 넣겠죠. 2과목을 파거나 탐구에 지금 올인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대략 보시고요. 마음 기분 좋으신 분, 저는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4월 달에 74점이었어요, 국어가. 4월 달에. 어저께 98점이라고 보고가 왔죠.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제일 먼저 보고했겠죠. 어머님도 보고 안 하시는데 굳이 우리 아이 98이에요. 진짜 감사하게. 그러니까 왜냐면 기쁘셔서 그러셨겠죠. 그랬는데 100 나오시니까 또 약간 실망이 되시겠죠. 근데 9월 목표이잖아요. 모의평가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개괄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뭐 내 아이하고 좀 다른 얘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죠. 왜냐면 당연히 4%밖에 없는 거잖아요. 1등급은. 아니면 뭐 이번에 5%라고 치고 만약에 그래도 전국의 5%지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아이가 5%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죠. 만점자가. 저도 하나하나 틀린 친구들한테 보고를 물어봤어요. 오답률 5 안에 들어가나. 예상 바뀐 것은 오답률 5 안에 안 들어가요. 하나 틀린 친구들이. 한 친구가 어휘 문제를 틀렸어요. 어휘라는 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걸 수 있어요. 살아온 인생이 문제가 있죠. 쉽게 생각하면 남들 안 틀리는 거를 틀렸고요. 두 번째 또 하나 틀린 친구도 3점짜리긴 한데 남들 안 틀리는 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일반적인 얘기는 좀 드려야 되겠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느냐? 모두 등컷 올라갔습니다. 화법과 작문 쪽에서는 지문이 이 6월달에 말씀드린 내용이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한 지문 3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답률 5 안에 문법 문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6월달에도 그랬는데 9월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님들 고수셔서 아시죠? 문법이 몇 번부터 몇 번인지 아시죠? 아세요? 모르시면 오늘 혹시라도 정말 근데 9월이면 너무 초보는 아니실 것 같은데 아이의 문항본을 보고도 우리 아이가 무엇이 약점인지 파악하실 시기는 이미 지났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11번에서 15번 혹은 11번에서 16번을 틀리면 이 친구가 문법을 틀릴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문법은 약간 지식 영역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 영역은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 친구가 추론 능력이 있는지 비판 능력이 있는지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시험인데요. 그런데 문법을 틀리면 문법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학습을 해서 마스터를 하면 다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딸리니까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발생은 됐다. 물론 오답률은 일단 제가 두세 기간밖에, 왜냐면 지금 시간이 하루밖에 안 지나서 오답률을 매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제 눈으로 볼 때는 이 문제는 오답률 파이번에 들어갈 성적이 아닌데 이런 것도 일단 뭐 학생들은 틀리니까 일단 도표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 EBS 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EBS는 좀 많이 정확해지고는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EBS 쪽으로 많이 넣거든요. 옛날엔 거의 메가 아니면 이투스 쪽으로 많이 넣었어요. 근데 요즘 거의 메가 쪽으로 안 넣고요. EBS 쪽으로 많이 넣는 것 같아요. 독서 지문이 굉장한 트렌드인데요. 요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독서 지문이 줄어들었습니다. 5개였죠. 늘 6개 중에 하나 빼고 랜덤 5개 내는 거였는데 그것도 줄여서 4개로 나왔어요. 부모님들 아시겠습니다만 15번 다음부터 16번부터 30번이든 아니 17번부터 30번이든 그걸 독서라고 옛날엔 비문학 독해라고 했던 거예요. 비문학이라고 하시든 뭐 독서라고 하시든 그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문이 뭘 얘기하면 반대로 문제가 한 지문당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깊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선 시간은 세이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지문이 하나 줄었다는 건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적어도 5분 이상이 확보돼요. 읽지 않아도 되는 거가 생겼으니까. 읽은 김에 문제 푸는 거랑 새로운 지문 다시 분석해서 문제 푸는 거랑 차이 나시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편안해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아마 이번에 2교시를 봤을 거예요.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1교시가 왜 중요하냐면 1교시에서 자기의 멘탈 싸움에 지면 완전히 평소에 잘 버보던 2, 3, 4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쓸데없는 좀 뭐 아버지적인 마음, 부모님적인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부터 이미 뭐가 시작되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 시작돼야 된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란 최고에 있는 선수들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태환이가 지금 말고 옛날 무너질 때 말고 한참 잘 나갈 때 왜 그 이어폰 끼고 음악 듣는다 그거 하나가 화제가 되고 막 쟤는 뭐 하고 있을까 뭐 그래서 어머 이어폰 제품은 뭐야 이랬죠. 근데 그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평소하고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평소에 듣던 음악을 듣으면서 듣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 단은 오케이 나는 호흡을 어떻게 해서 몇 미터까지는 어떤 힘을 발휘하고 이렇게 턴하고 와서 다음 단에는 어떻게 힘을 발휘하고 마지막 스파트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연아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물론 뭐 제가 모든 친구를 만날 수 없어서 모두 전달은 못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 이미지 트레이닝이 뭐냐면 계속해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8시 40분에 시험을 보면 9시 10분에는 몇 번 문제를 풀고 있고 9시 30분에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를 통과하고 있어서 OMR 카드 몇 분 전에 나는 검토를 해야 되고 두세 문제 어려울 터이니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를 계산해 놔야 돼요.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 그걸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안 하시던 거 수능 11월달 들어가셔서 2주 남았을 때 안 주던 음식 안 먹던 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전날 우왕청심을 주지 마세요. 심장 벌딱벌딱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상 고3 어머님들 앞에서 설명회가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저희는 수능 끝나고 고3 어머님들 못 모셔요. 예비고3 어머님들 많이 모시죠. 실제 그러시잖아요. 오실 상황도 아니시고 뭐 수시 곧바로 준비하셔야 되고 정시 준비하셔야 되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료집 한번 받아가시거나 그러겠죠. 아니면 컨설팅을 직접 하시겠죠, 그때는. 황동희 실장이랑. 그래서 독서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 그 다음에 문학 지문이 4개로 줄어들면서, 문학도 줄어들었어요. 문학도 5개였는데. 시간이 아이들이 이번 문제를 쉽게 느꼈던 이유는 대략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 속 다른 갈래가 6월달에 제가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9월까지 보고 나서 올해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2월도 들어갔고 9월도 들어갔으니 네, 수능에 들어갑니다. 예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곡이 소설 속에 들어간다거나 이해되시겠죠? 현대시와 고전시간을 엮어버린다거나 그러니까 보기 속에 그러니까 발문 안에 작품을 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중간 96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많이 보셨죠? 이 아이를 잘 알아야 되고 이 아이를 잘 알아야 되고 구성도를 알아야 되죠. 자 오답률은 죄송합니다. B형에서는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A형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B형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화법에서는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늘 나오던 거고요. 제가 요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화법 장문이 패턴이 없느냐 패턴이 명확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적 대화, 공적 대화라는 게 있는 거고 사적 대화에서 물을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 거고 공적 대화에서 묻는 패턴이 3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오늘 제가 부모님에게 너무 열심히 드려보는 것이 의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들이 수능생이시라면 드려야죠. 근데 그렇게 패턴이 있다라는 거고 요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패턴으로 늘 나와요. 그런데 이 패턴을 못 정복했다는 것은 그 친구가 이 패턴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정복하려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국어의 기술을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국어의 기술 5패턴하고 7, 8, 9, 10 요 5가지 패턴을 공부하시면 거의 장문은 정복이 된다. 이런 말씀 드려왔고요. 문법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조금 잘난 척하려고 적어오기는 했는데 타수제 모의고사라는 게 아까 본부장님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본부장이 갖고 들어왔던데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기획을 했죠. 그러니까 타임 교육이 전국에 30만 정도가 있는데 회장이 지시를 내린 거죠. 야 니네가 문제 좀 내봐. 3개 다 찍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4개월 작업했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재밌는 건 9월에 안 나오는 게 더 나아요. 수능에 나오라고 이거 만든 건데 9월에 2개가 맞아버려가지고 그게 좀 잘난 척하려고 왔거든요. 이게 국어는 제가 총 책임을 졌거든요. 네네네. 수학은 남부 쪽에서 책임지고 영어는 서부 쪽에서 책임을 졌는데요. 그러니까 점자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 감수도 하고 저희는 한 10번 정도 검토했거든요. 문제를 다시 이렇게 이제 수능에 적중도가 맞아야 된다 해서 제가 보니까 흐름은 틀리진 않았다. 그리고 유형까지 치면 4개 정도는 정확히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정확히 맞춘 거랑 장문 문제, 문법 문제 이게 사실 문법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잘난 척 할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가격이 얼마 안 비싼 것 같으니 좀 장사꾼 좀 정말 보지 마시고 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한테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서 3회 모의고사인데 7,000원이면 되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감률 5 안에 문법이 들어가니 제발 몇 개월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법은 자녀가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공부를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큰 흐름은 이렇게만 봐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거는 다 접하게 되실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국어의 기술식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은 좀 못 말씀드리네. B가 아니라 C다 이런 방식으로 이 답을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거고 아까 아까 72점 맞다 74점 맞다가 98점 맞은 친구가 얘가 어떤 놈이냐면 좀 말하자면 이름은 그렇고 대진고 장 누군데요. 이 친구가 국어의 기술 4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해줄 친구기 때문에 올랐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하게 들으면서 정규반이 아니었던 친구예요. 특강 듣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한테 국어기술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국어기술 특강은 전 더 이상 못해요. 겨울방학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자제분들 안 늦었다니까요. 제 말 좀 한번 믿고 보시고. 제가 제 특강 들으려는 것도 아니고 수업 들으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어기술 2번은 볼 기회는 있어요. 하루에 20패턴인데 40일이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주기각오로 국어에 올인하려면 대안을 제시해 드려야 되잖아요. 저로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저는 제 수업에서는 들어오면 엔제 계속해서 국어기술식으로 엔제를 정복하는 법, 수능 완성을 정복하는 법, 마지막 11월 두 주는 이거 갖고 특강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늘 말하는 게 있는데요. 문제를 찍는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제 패턴과 원리를 아이가 아느냐. 다시 역으로 얘기해서 본인이 1번부터 45번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본인이 1번부터 45번 문제를 낼 수 있는가? 전 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 패턴과 유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적중할 수 있는 거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러길 바라고, 그러려고 그런 쪽의 시각을 길러주려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들어와 주시면 좋겠죠. 저도 그 아이가 그래서 저하고 인연이 맺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두 가지라는 거. 문제는 쉬워져 가고 있다. 그러니 실수가 용납이 안 될 것이다. 요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패턴을 익히고 출제 원리를 익힌 다음에 기출 문제를 많이 봐야 된다. 기출 문제를 특히 올해 3, 4, 6, 9 시험지는 5번 이상 봐야 된다. 답이 생각나든 말고 패턴이 익혀져야 된다. 수능은 그렇게 6, 9처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문, 예술, 사회, 과학인데 기술이 안 나왔어요. 기술이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 아까 드렸죠? 이건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뭐 이항관계라든지 NB가 아니라 시자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다가 미끄를 바탕으로 이제 국어기술식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거, 출제 원리를 익혀서 패턴을 익혀라. 요것도 적중은 했습니다. 상지우 시도 적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석가고 사설 이쪽에 A형에서 나오고 이쪽 B형에서 나왔는데요. 재미난 사실은 보고하고 모라니 토끼까지는 EBS 교재에서 봤는데 제가 뺐었던 이유는 수능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왔던 건 안 내겠지라고 해서 뺐거든요. 예측할 여기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제가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 운영전이 공통형인데, 공통형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뺀 이유는, 출제에서 뺀 이유는 이미 기출됐기 때문이었거든요. 마무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9월 모평에서는 보고를 써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저는 수능날을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저 이거 접수하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행이다. 내가 여기 랭크가 안 나와야죠. 그래 안 나와야 수능에 나올 가능성 더 그나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올해 6월하고 9월을 보셔서 EBS에 나온 작품은 안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참 어려웠는데 저희 친구들은 돈 받았을걸요. 왜냐면 3일 전에 이 수업을 했거든요. 조금 늦게 가는 바람에 오히려 잘 적중을 했어요. 그리고 성민곡하고 이 내용 안에 내용, 그러니까 하나 안 내고 두 개 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거고, 요거를 제가 적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가 제가 얘기하는 출제 원리거든요. 패턴이거든요. 이대로 나옵니다. 이거 안 벗어납니다. 한 번도. 문제 하나하나 다 점검했는데 역시 맞구나. 그럼 요거 정복하는 방법, 이 문제를 틀렸다. 이게 1번 문제거든요. 고전이든 현대시든. 그럼 우리 아이가 뭐가 약한 거예요? 문학 개념어가 약한 거라니까요. 그럼 개념어 보완책을 마련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뭐 구절의미, 뭐 보기형 문제 이런 것들은 국어의 기술에서 많이 얘기하고요. 똑같다니까요. B형도 사문 영역도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정복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그런 것이었죠. 재미난 사실은 여기가 유충열전이 수능의 기출인데 5년 전 기출인데 나왔고요. 공통형에서 나온 건 알겠는데 저는 그래서 딴 거 찍었거든요. 영소설이 나올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소대성전을 내는데 소대성전이 영소설이거든요.
그래서 홍길동전하고 연결했어요, 문제를. 근데 유충절단이 나온 건 역시 영어 고수를 좋아하는구나, 늘 패턴을. 근데 기출이라서 뺀 거거든요, 이제 승기출. 근데 뭐 이거 볼 모평이잖아요. 그래서 낸 것 같고, 재미난 사실은 오당일이 여기 두 개가 몰려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친구가 이걸 틀린다면 이 친구는 좀 고난이도 심화되는 사고가 좀 약한 거예요, 현재 상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단해 보실 수 있다. 이 소설 비형에서 어렵습니다. 도요새에 관한 명상 자체가 원래 철학적이라서 좀 어려운 소설이고요. 우리 친구가 이걸 잘 풀었다면은 그 친구는 그렇게 심화적인 학습이 덜 돼 있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되고, 이쪽을 많이 틀렸다면 독해력이 많이 약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뭐 진단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패턴을 가지고 연구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3개월 남으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날짜로 보면 3개월이 안 남으셨죠? 네, 그래서 패턴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엔지어는 4개가 연계 교재인데요. 첫 번째는 수능 특강, 두 번째는 인터넷 수능, 세 번째는 NJ 270제, 네 번째는 수능 완성입니다. 유형편은 필요 없죠. 기출문제니까 실전편까지 갑니다. 4종의 책을 70% 이상은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냈고요. 근데 6월하고 9월에서 무엇을 많이 내냐면 앞에 거부터 수능 특강이나 인수나 NG에서 많이 낸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어디에서 많이 낼까요? 수능은 수능 완성하고 270제에서 많이 내겠고, 그렇다고 수특이나 인수에서 하나도 안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은 이해할 때 정해드리면, 문학은 문제를 외우지 마시고 작품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고요. 독해는요,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유형을 익힌다고 푸셔야 되는데, EBS 독해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EBS 독해가 아니고 그냥 지나간 기출 문제도 충분하다, 패턴을 익히기에는. 자, 문법은 지식 영역이니까 정복을 해야 된다. 작문은 패턴이 5개가 명확히 있다. 그 패턴이 그대로 나온다. 화법은 약간의 상식이 동원된다. 정리되셨나요? 네, 그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기술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제 수업은 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저는 마지막에는 수능 완성을 끝내면 7월 마지막에는 쓰기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마음 좀 이제 뭐 국어만이 아니라 영어, 수학, 과학, 영어, 수학, 그다음에 논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고 수시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함께 하겠고요. 컨설팅 미어 터스로 예약하고 있는데 컨설팅 잘 잡으셔서 한동현 실장이랑 컨설팅도 좀 해서 구체적으로 좀 실전적으로 접근해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또 못 뵙게 했는데 아무튼 친구들 좋은 결과로 수능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때까지 매번 이과 설명회만 들어오다가 문과는 처음 들어오는 것 같네요.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수학 고3 가르치고 있는 강장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애들 시험 치고 왔는데 성적이 어떻던가요? 제가 보니까 문제 쉬워요. 근데 이번 6월 모의고사가 워낙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6월달에는 뭐 흔들리면 100점, 흔들리면 96점 이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문제가 쉽긴 쉬운데 6월보다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6월달 시험을 쳐놓고 9월달 시험을 보니까 어렵게 느꼈던 거고, 그래서 1등급은 매년 수능 1등급이 92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 딱 1등급 라인 예상이 92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위권 학생들은 한두 문제가 뭐 어렵게 나온다고 치더라고. 변동이 거의 없어요. 최상위권 애들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2, 3등급인데 그 2등급, 3등급 애들은 문제가 조금만 쉬우면 점수 확 올라갔다가 문제 조금만 어렵다 싶으면 점수가 확 내려갔다가 요동치는 것이 2, 3등급이기 때문에 2, 3등급인 애들은 이번에 조금 어렵다고 느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6월달 시험에는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었다가 이번에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조금 가시 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권 애들은 별 상관이 없는데 이 2등급 애들이 그거 푼다고 좀 애를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등급 점수가 보면 평년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다. 네,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하고는 작년 수능하고 비슷했다. 근데 6월보다는 확실히 어렵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등급을 나누는 문제가 30번하고 21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달에 별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평가원에서 너희가 수학을 그렇게 잘해? 이러면서 이제 30번 문제를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30번 문제가 오답률이 어제 확인해 보니까 96%입니다. 풀지 말라는 거예요. 풀지 말라는 거예요. 별점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맞지 말라고 내 문제를 굳이 공부해서 맞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30번을 맞출 수 있냐? 못 맞춰요. 30번을. 그래서 30번은 제가 보니까 이 수학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계속 되는 건데 이게 이런 거죠. 5등급인 애들도 시간 1시간 주면 35문제 씁니다. 점의 개수가 세는 건데 196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196개 세면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이 30번 이 제일 마지막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시간 다 까먹어 버려 놓으니까 설마 196개를 세는 문제는 아니었을 테고 몇 개를 찾다가 보면 규칙성이 발견이 되면서 규칙이 생겼을 건데 30번 문제나 보니까 앞에서 이미 시간을 다 까먹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오답률이 높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 21번 문제가 또 그중 하나 어려운 건데 21번 문제는 이때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게 몇 차 함수인지가 나왔다고요. 근데 이번엔 21번 문제가 몇 차 함수인지가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몇 차지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문과들은 미통기가 그냥 미분 적분이 아니라 정확한 이름이 다항함수의 미분 적분이에요. 다항함수의 미분 적분. 그러니까 이과들이 말하는 이과 적분 미분 적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랑 공부하면 되는데 그럼 다항함수란 뭐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해요. 1차 함수, 2차 함수는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수능 4점짜리로는 적합하지가 않고 4차 함수가 나오면 너무 복잡하니까 평가원에서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건 3차밖에 없는 거예요. 문과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얘들아 문과가 함수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4점짜리는 3차다. 이거 모르면 3차라고 놓고 풀어라. 항상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몇 차인지는 안 주어졌는데 문제에서 3차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도 조금 문과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었을 텐데 3차도 알면 금방 풀리는 건데 이제 몇 차인지 몰라서 애들이 틀렸을 것 같다. 그다음 이제 3번 이제 수원하고 이통기하고 똑같이 15문항씩 출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정말 EBS 책에서 70%가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근데 학생들은 그 EBS 교재 문제가 수백 문제 되는데 거기서 이제 21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니 이게 연계되는지 그러니까 책을 한번 그냥 대충 풀어보고 넘어간 학생들은 이게 어디서 연계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책을 한 두세 번 정도는 사서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죠. 한번 풀어보고 어디 나옵니까? 그래서 책 많이 풀어볼 것을 강조드리고 그 다음 5번 이 당연 이야기인데 문과는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문과는. 그래서 해마다 나오는 문제가 똑같이 이번에도 출제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답률
보이시죠? 자, 30번 95.8% 오답률인데 96%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그럼 보세요, 어머님들. 제가 21번이 그 다음 어려운 문제다 그랬는데 오답률을 보니까 20번이 오답률이 더 높죠.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21번은 객관식 제일 마지막 객관식인 거고 29번은 주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21번은 몰라도 찍으면 5분의 1이 정답인 거죠. 오지 정답이니까. 그래서 오답률이 얘보다 조금 낮았을 뿐인 거지. 이거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얘랑 맞먹는 그런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렇고 29번은 틀린 문제가 아닌데 오답률이 높은 걸로 봐서 이것도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지 않나 싶네요, 이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30번하고 21번이 두 개 빼고 틀렸으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실수했다 그러는데 실수한 게 아니라 바보고요, 바보. 공부 안 한 거예요, 공부 안 한 거. 정말이야, 정말. 30번하고 21번은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틀리는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공부하면 다 그런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제가 수능 볼 때부터 나오던 2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지고 매년 나오던 18번 문제인데 그걸 틀렸다. 진짜 심각한 거죠. 그건 원래도 나올 거예요, 원래도. 안 나오면 책임집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8번 문제 무한등기부수를 이용한 틀린 문제. 그러니까 이건 매년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18번 문제 4점입니다. 4점. 그래서 제가 뭐 21번, 30번 해석을 해놓은 건데 21번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함수식의 차수를 몰라가지고 그렇다는 건데 이제 애들이 빨리 쓸 거다. 근데 문자는 가망수이기 때문에 일단 차수를 모른다면 일단 3차일 가망성이 굉장히 크니까 3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 30번 문제는 이거는 계속 되는 거 196개 틀리면 됩니다. 이건 그냥 30번 틀린다고 1등급 받는데 전혀 문제도 없어요. 1등급 하나에 92점이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거 끄적끄적거리면서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틀리고 그냥 나머지가 다 나가면 자, 이제 그래서 보세요. 이제 저희가 이거 수업 시간에 이제 이제 수능 완성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와, 이번 모의고사 이제 11번 문제인데 이거 어제 받은 시험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냥 그림 뒤집어 놓은 거죠. 보입니까? 요 그림 그냥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애들 헷갈릴까봐 보세요. 점 D라 할 때 사각형 A, D, B, C의 넓이는 D라 할 때 A, D 스페인과 똑같아요. 똑같이 냈다고요. 문제를 21문제를.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거죠. 한 문제 더 보여드릴까요? 함수 주어지고 극값의 곱이 이제 어제 시험에서는 -4였는데 이게 수능 특강에 나오는 문제는 극값의 곱이 그냥 0이다. 거기까지만 한 문제가 틀리는 거니까 뒤에는 뭐가 다르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숫자만 바뀌어가지고 숙제가 됐다. 그러니까 책을 2번, 3번 계속 틀리세요. 풀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틀리세요, 문제를. 그리고 보세요. 이 몇 차입니까? 이거 3차죠. 무조건 4점짜리 3차라니까요. 그러니까 3차 공부를 많이 시키시고 똑같이 문제가 된다는 거. 그렇죠. 중요한 거죠. 수능이 쉬워지면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시험 92점이 됐던 건데 한 문제 실수해서 나가버리면 전국 등수 6천원이 떨어져요. 수학은 한 문제 4점이니까. 그러니까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실수 덜렁덜렁 잘하는 애들 있죠, 분명히. 그런 애들 수능 친다고 실수 안 하는 법이 없어요. 또 한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글씨 쓸 때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또박 적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문제 풀 때 막 이렇게 날려서 적는 애들 분명히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달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좀 문제를
또박 쓰는 연습을 시키셔야 된다. 등급이 이제 하나 틀려버리면 등급이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실수하는 거니까. 아니 제일 중요한 거 문과는요 나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2달 뭐 어떻게 보면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2달 문과는 충분히 성적 올리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이과는 뭐 배워야 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지금 2달 남았으면 거의 그 성적이 굳어지는 건데 문과는 아직까지 2달 긴 시간이죠. 2달. 근데 이제 이렇게 합니다. 9월달이 되면 학교에서 뭐를 하느냐 원서를 쓰기 시작하죠. 원서를. 그럼 이제 그 원서 쓰다고 어느 대학 뭐 갈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9월이 그냥 날아가버려요. 그리고 나 성적이 안 되는데 학교에서 뭐 한양대 쓰라 그러면 쓰겠죠. 그럼 한양대를 지원을 하면 자기는 꼭 한양대 합격하러 갔다니까요. 그래서 아니한 그걸 가지고 공부 안 합니다. 제가 이 학원에서만 지금 한 7년 전에 9월달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거 대학 어디 갈지 그 고민은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하고 공부를 지금 반드시 시키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중요한 시기. 그리고 1등급이 지금 아니라면 아까 얘기했던 30번하고 21번 문제는 버리세요. 그냥 또 이렇게 하죠. 3등급 애들은 공부 못하는 건데 3등급 좀 잘한다는 느낌을 받고 옆에 1등급 애들이 30번 문제를 공부하고 있으면 자기도 따라서 공부하죠. 아무 필요 없는 일이니까 그거 절대 그렇게 시키시면 안 됩니다. 3등급 애들은 3등급인 거예요. 그냥 3등급. 그러니까 3등급 애들은 절대 30번, 21번 이런 거 풀리지 말고 반드시 나오는 문제 있죠. 4점짜리들. 그건 차라리 공부해서 맞추는 것이 점수 올리기에 훨씬 더 쉽다. 그리고 정말 됩니다. 2개월. 제가 6월달에 3등급 받은 애가 이번 9월 모의고사 딱 2개 틀려서 지금 1등급이 나와서 2등급을 안 거치고 2등급 거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지금 공부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3등급, 4등급 학생이라면 저한테 반드시 보내세요. 제가 수능 치는 날 이걸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정 못 믿으시겠으면 제 수업 첫날은 무료 공개 강의를 할 테니까 한번 와서 수업을 들어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다항함수는 이래요. 미분 접근인데 다항함수라는 것은 수백 년 전부터 연구되어 오던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문제를 미분 안 하고도 풀 수 있고 접근 문제를 접근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것만 알고 있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킬들을 지금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애들 공부 안 하는 애 보내시면 안 되고 공부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 반드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등급 애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등급 애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이때까지 역대 평가원에서 봤던 기출문제 4점짜리예요. 기출문제 4점짜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예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상위권 애들이 기출문제 한두번 안 풀어봤겠습니까? 다 풀어봤다고요. 책마다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다른 교재에서 또 기출이 나오면 이거 내가 9번이나 풀어봤는데 답까지 외우고 있어. 답까지. 근데 출제됐던 문제가 그 문제를 내 풀이 가지고 다 알고 답을 다 알고 있어. 그게 중요합니까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출제됐던 문제는 2번 다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다 외우고 있는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한 이 주변 배경 지식들이 있죠.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스킬로 풀었다. 출제자가 왜 기출 문제를 이런 걸 냈겠는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공부하면서 그 문제 다 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주변 배경 지식들 그런 것들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4점짜리들. 왜냐하면 패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과는 나오는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4점짜리만 뽑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세요. 그게 이제 된다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한 번 더 사서 다시 풀리고 반드시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아직까지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학생이라면 통계, 확률 통계를 공부를 시키면 점수가 제일 빨리 오른다. 그 이유는 적분 공부하려고 그러면 미분도 모르면 적분 못하죠. 또 미분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뭐 극한 연속 모르면 또 미분도 못합니다. 또 그런 건데 이 통계라는 단어는 앞단어과 연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공부할 양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고난이도 문제가 아닌데 4점짜리가 나온다고요. 몇 점이냐? 21점이에요. 5분의 1이에요. 10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싶으면 빨리 통일 통계 공부시키는 것이 점수 제일 빨리 온다. 그러니까 점수 잘 안 나오면 지금 가지고 통일 통계를 공부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 문과 반이 이렇게 두 반이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거고, 다른 고3생이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싶으면 제가 첫날 수업 그냥 와서 듣게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세요. 결정은 그때 해도 되니까. 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어과 강진영입니다. 잘 기다려서 이걸 가지고 좀 먹어가지고. 일단, 죄송합니다. 짬뽕이다 보니까 삼키기도 이게 좀. 이제 자제분들 다들 뭐 생각 실전 다 했을 거고. 저 이제 여기 선생님이 11년 뭐 배우게 됐는데 3학년만 됐던 건 이제 6년 정도니까. 그래서 2009년에 시작했었는데 3학년은 그때부터 이제 3학년 전담을 3년만 하고 있는데 2010년이 이제 가장 큰 변화였었죠. 이제 그때가 이제 EBS 70% 연대가 발표되면서 빈칸이 이제 갑자기 어려워졌죠. 그때가 또 이제 맞물리는 게 니트 발표를 해가지고 니트로 대학도 영어를 전차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니트 때문에 니트에도 빈칸 유형이 있습니다. 탭스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니트에 들어갈 빈칸 유형을 어차피 니트도 평가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다 퍼지긴 퍼졌었죠. 이제 니트에 들어갈 빈칸을 미리 한번 수행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본다라고. 그래서 10년이 상당히 큰 변화였었거든요. 70% 일까지 발표가 되고 이제 어려워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항상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어휘가 이제 수능에서 우리가 보통 8,000자도 이런 얘기 옛날 했었는데 2010년에 저희가 이제 12,000, 15,000에 이제 빗장이 풀렸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작년이 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이 딱 이 시기. 작년은 A비형 때문에 B형. 이 딱 이 시기에 영어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A형으로 계속 못하는 게 빠졌고 근데 위에는 잘하는 애만 남아있을 거잖아요. 작년에 이제 3학년들, 지금 제 3학년들. 그러니까 영어가 무조건 영어를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B형에서. 그래야 그 위에 애들을 등급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여기서 제가 이제 영어가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말하면서 점수가 떨어질 때 많고 하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쉬워서 문제네요. 이제 올해는 6월달에 이미 한번 겪었지만 한 문제 정도가 차이가 나요. 결국에는 한 문제. 대충 예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찌 보면 평가원이 상당히 제일 최근 몇 년 동안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표에 맞게끔. 이제 올해는 수능이 이제 무조건 쉬워질 거지 않습니까? 이미 뭐 발표를 여러 차례 했고, 6월달에 이미 쉽다는 걸 보여줬고.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그 영어 시험에서 가장 어찌 보면 표준적인 등급 커지 않아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 수능도 분명히 이 정도 선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에는 2개 틀렸을 때, 3점 2개 틀렸을 때
재수가 없으면 3등급이 되는 거죠. 3점 2개 틀리면 94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예상은 3등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제분이 지금 94다. 3등급이라고 예상하고 있을 거가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좀 등급간을 나누면서 그래도 이제 95, 4도 2등급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지만 현재 분명히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이 트렌드는 내년까지도 분명히 갈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바뀌지 않으니까 바뀌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 얘기를 하면서 정책 얘기를 하는 상당히 이상한 분위기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근데 이미 얼마 전에 뉴스 보셨겠지만 절대평가, 지금부터 자제분이 중3이면 이 절대평가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영어가 쉽게 된다는 건 이제 변화가 없다는 거죠. 영어가 쉬워져야 나중에 절대평가로 바뀌었을 때 반발이 없는 거죠. 반발이. 특히 이제 강남 쪽에 반발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강남 쪽은 일단 목표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어릴 때 연구를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자기 자신한테 플러스가 안 되는 거죠. 열받는 거죠. 실제로. 왜냐하면 어릴 때 그렇게 영어를 많이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뭔가 좀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물론 대학 갔을 때 분명히 차이 있겠죠. 근데 대학 가기 위한 길에서는 이 영어라는 게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분간 특히 내년까지는 무조건 영어는 쉬워질 겁니다. 지금 얘네들도 수능 때 갑자기 어떻게 뭐 바뀌고 이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가 좀 쉬운 거냐? 그러니까 여기 뭐 얘기했습니다. 앞에 내가 쉬운 영어 얘기했어요. 쉬운 영어가 독이냐, 극이냐. 자, 이제 여기 EBS 여기에 다 알겠지만 독해 28개 중에 17개. 자, 장문 5개를 빼면 장문 5개, 23개 중에 17개. 웬만하면 다 EBS 지문. 영어 쉽게 되겠다고 말했고. 지문은 웬만하면 다 책에서 다 나오고. 영어는 무조건 쉬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여기서 역설은 상대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 점수를 받고도 등급은 안 변하거나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목표는 100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있어요. 특히 영어를 잘하는 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자,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영어 시험이 쉽다고 무조건 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위험한 애들이 어정쩡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1, 2학년 때 공부를 영어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계동이 그래도 수준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럼 1, 2학년 때 공부 특히 이 동네 서랍을 같이 대표적이었으니까 영어 점수 이제 나오면 서랍을 대신 제일 같은 경우는 3년 부장 특히 1학년은 만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공부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대중고가 여전히 뭐 1등급이 원래 4%까지 났습니다. 근데 대중고에는 1학년 학생 전체 중에 한 17%가 1등급이 나온다고 해요. 1학년 때는. 그럼 과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대중고가. 그러니까 영어는 여전히 서랍을 앞서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면은 서랍은 실제로 거기 보면 영어 뭐 학원도 솔직히 많이 안 하는 거죠. 애들 보면 그냥 맨날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1, 2학년 때는 1등급 나옵니다. 실수하면 2등급 나오고 이제 걔네들이 지금 3학년 됐을 때 이 제도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맨날 시험 쳐서 100점이다. 공부 안 해도 뭐 괜찮습니다. 솔직히 잘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대한민국의 모두가 여기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거품이거든요. 걔네들 중에 상당수 애들은 이제 이런 시험이 있어요. 실수했다. 그러면 등급은 떨어지는 겁니다. 유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걔네들이 위험합니다. 근데 유리한 애들은 그 밑에 열심히는 하는데 좀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3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고 걔네들한테 실제로 이런 수능이 도움 많이 되죠. 근데 그 도움이 이전처럼 평소에 공부하면 똑같습니다. 반드시 조금 더 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 좋은 걸 사실 만들어가지고 비슷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3등급 영어를 계속 좀 2년 정도 좀 위에는 힘들어한다 라는 애들은 남은 70일이 분명히 짧은 시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학원을 가라 이 얘기도 아니고 우리는 학원을 안 가면 핀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혼자는 절대 아니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원이잖아요. 학원에 오라 이 얘기도 아니고 필요하면 인강을 들으면 됩니다. 인강 들으면 솔직히 여기 뭐 저도 뭐 중계도 듣고 자기도 뭐 인강하면 뭐 글만 뭐열몇 주 뭐 배우고 뭐 이러는 거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70일 동안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문이 지금 책이 이제 보시면 여기 4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1,200개 정도거든요. 이거를 지금 나무리하고 복습할 수 있냐? 복습은 그냥 이거 못 풀고 시험 기간에 재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수능 특강 대신합니다. 대신 동의 연락합니다. 나오는 거 안 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넷은 이게 학교에서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 또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는 이제 깔짝거리다가 이제 수능 만큼 나오면 이게 마지막 책입니까? 이거 연락 옵니다. 9월달에 여기 된다. 9월달에 많이 나온다 막 그러니까
이제 깔짝거리고 있는 거죠, 진덕이를. 따라서 재학생은 이제 우리 애만이 아니라 많은 재학생들이 솔직히 재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연계교재를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데 대한 개념은 조금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단 필요하면 학원을 도움을 받던 아니면 인강을 듣던 해가지고 이 중에서 뭐 200제, 아니면 150, 400개 뽑은 거 강사가 찍어주는 거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남은 70일 동안에 단순하게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을 늘리겠다. 뭐 그 생각이 총교수님 이미 그렇게 이 2년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을 늘리겠다. 그건 솔직히 못하는데요. 그 70일 해가지고 어떤 실력이 어디서 갑자기 나오겠어요? 갑자기 까먹으면. 따라서 지금은 학원이 비싸다. 그럼 인강 가서 인강은 쌉니다. 그죠? 그럼 인강 가서 이걸 해도 하긴 합니다. 이거 요약하는 게 아주 많죠. 제가 저희 인강도 없는데 제가 인강을 보려고 내가 근데 인강 가면은 요약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대충 유명한 사람이 있던가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보는 아니면 학원을 가는 데가지고 반드시 EBS는 핵심 지문 요약하는 거는 꼭 내부동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혼자서 그냥 마무리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풀었다고 맞추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학년 100여 명 중에 제가 혼자 수업하는 게 100여 명 정도 해서 반이 4개인데 100여 명 정도 아니 중에는 뭐 장동호 다니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장동호도 원장 같이 들어갔는데 다 합친 3학년 100여 명 저는 저 혼자 해서 100여 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장동은 영어하고 근데 거기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부교장이랑 같이 합니다. 미주기가 아마 다니고 있으면 저는 제 혼자 제가 하는데 3학년만 되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딸이 뭐 하더랬지? 예. 절대 이거는 혼자서 극복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공부는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1등급 목표이면은 비연계. 어차피 이번 시험에서 1등급 제가 아까 보여줬다시피 하나씩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씩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 가장 큰 문제의 유형은 변화가 여기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원래 빈칸은 우리가 4개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4개. 근데 원래 4개가 우리가 말하는 빈칸이 3개고 연결. 그러니까 답이 예를 들어 따라서 뭐 대신에 이런 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강사들은 연결어라고 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빈칸이 3개에 연결어가 하나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합쳐져서 평가원에서는 빈칸 수로 4개. 근데 이번에 연결어 문제를 정말로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항상 아직도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공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본 목표에서. 근데 연결어 문제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걸 빈칸으로 넣은 거죠. 그래서 빈칸이 순수 빈칸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5단별 1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애들이 거기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번에는 정말로 쉽게 내려고 쉬운데 요것도 안 들어먹고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변형이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이 비연계 공부를 할 때는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이 1S 공부를 얘기를 더 드렸고 반드시 이거는 핵심 질문 요약이 필요하다. 일단 빈칸은 어차피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조하고 싶은 게 장문입니다. 두 문제잖아요. 하나의 지문이 나오고 거기에 문제가 2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공부가 조금 수월합니다. 이게 실제로 학원 저 같은 경우도 이 공부를 강조를 하면서 저도 많이 안 하거든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하나 지문 하나 보면 그럼 많이 틀려가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한 강조만큼 저도 좀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하게 학생들의 시간 투자가 중요합니다. 왜냐? 조금만 편하게 읽으면 답을 잘 맞춥니다. 근데 이게 왜 고단율이 높으냐? 이건 같은 경우도 제가 적었습니다. 여전히 높다라고 해가지고 6, 7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장문의 빈칸은 공학문 장문의 빈칸은 때까지 항상 5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번이 조금 떨어진 거였거든요. 애들이 이걸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형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메인 있거든요. 풀다가 보면은 마지막 가서 시간이 부족할 때 긴 거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럼 솔직히 숨이 막히는 거죠.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읽으려다 보니까 대충 읽게 되는 거고 그게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지금 실력이 좀 조금 떨어진다 하시면 이 장문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구성이 되고 5문제거든요. 2문제, 3문제, 5문제. 이거는 반드시 시험 칠 때 물론 이 얘기는 제가 학생한테 하는 얘기지만 전략에 써야 됩니다. 듣기 끝나고 나서 그냥 순서대로 풀면 안 되는 거죠. 시간에 문제가 솔직히 없으면 그냥 풀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영어가 힘든 애들은 시간이 힘들 때가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장문 5개에 대해서 자기가 듣기를 끝나고 먼저 장문을 하거나 아니면 여튼간에 자기 나름의 방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작물을 마지막에 둔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시간이 분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비영리이기 때문에 안 적혀 있지만 순서 삽입. 여기 보시면 문장 순서, 문장 삽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는 빈칸하고 똑같이 어찌 보면 빈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섯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섯 문제. 간접쓰기라고. 원래 학생들이 순서를 어려워하고 삽입을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남은 70일 동안 반드시 한 번 더 공부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왜냐? 이 문제는 기술적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분명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은 70일 동안에는 빈칸, 원래 중요하게 공부하시는 거고 거기에 순서와 삽입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병행이 같이 중요하게 중요하게. 그래서 여기는 뭐 좀 많이 아시는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전에 여기 중간중간에 다 드렸었습니다. 일단 EBS 질문은 룰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걸 잘하다고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신요 정규율등 거기 이름 적고 유명하던 데가 장학금 나와가지고 4회 연속 우승해가지고 장학금 받아가지고 대신요 정규율등이 뭔가 2등 같이 앉아서 7등이나 정규 1, 2, 7등이 같이 앉아서 붙는데 이제 1월 초부터 그 다음에 대신남 문과 1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연고 문과 3학년 1학기 때 정규 1등이 있고 통합철 정규 3등 대신 재연고 문과 정규 3, 4등 제가 이 주인 이유가 제가 잘하다가 아니라 걔네들이 올해 영어 수업을 1년째 듣고 있습니다. 왜 듣겠습니까? 제가 잘해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미 실력이 많이 된 상태에서 저한테 3학년 때부터 그랬습니다. 1월 초에 영어가 쉽다고 했을 때 그냥 문제가 되겠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쉬우면 분명히 실수 하나가 등급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 이게 뭐 공부 마케팅이 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시험이 쉬우면 절대로 쉬운 만큼 리스크는 더 크게 됩니다. 특히 잘하는 애들은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EBS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한다, 혼자 봐도 된다. 아까 강조했다시피 절대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예를 드는 게 그 중에 한 명, 제가 말했던 이 중에 한 명이 이번에 2개를 틀렸습니다. 못한 거죠. 근데 EBS 연계신문 2개 틀렸습니다. 빈칸 6점이 나왔습니다. 94. 그게 3등급입니다. 예상이지. 재수점이 문제입니다. 근데 걔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그 신문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용이 다 떠올랐답니다. 근데 답을 자신있게 찍었는데 틀렸답니다. 그러니까 풀었다라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EBS. 그리고 역사적,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2, 3년 전만 해도 오답률 1위가 연계 문제입니다. 빈칸. 빈칸은 그냥 똑같은 게 지문 2개 있을 때 똑같은 게 한 부분이 뻥 뚫려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제가 봤으면 답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답률 1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것도 정답률이 엄청 낮습니다. 10몇 %.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BS는 꼭 풀었다라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법은 무조건 EBS 지문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EBS 지문에서 어법 공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말했다시피 간접쓰기, 삽입과 순서 무조건 얘는 중요합니다. 이 간접쓰기만 해도 총 6개. 근데 그 중에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순서와 삽입. 이게 지금 작으면 3개, 많으면 4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삽입 순서. 그 다음에 1등급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제가 여기 항상 강조했던 게 어휘였습니다. 고급 어휘를 반드시 70일 동안 익혀라. 근데 올해는 제가 그 말을 일부러 뺐습니다. 이제 영어는 무조건 쉬워지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남은 기간 동안 분명히 1등급 애들은 100점이 목표 애들은 고급 어휘에 대한 신경도 물론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실제로 아마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를 좀 잘해왔던 애들한테는 어휘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대신에 그냥 이제 빈칸 쪽에 조금 이제 신경을 좀 더 써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어법은 저는 작년에는 별로 강조 안 했습니다. 어차피 어법 한 문제 나오는데 외워야 되는 부분이 솔직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외우면 그냥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어법이 3점이고 100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1등급 애들은 어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꼭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렵게 나온다가 아닙니다. 어렵게 안 나옵니다. 어법은.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저는 특강 기회는 안 합니다. 저는 3학년 1년 내내 할 때 특강이 잘 없습니다. 몇 년째 계속 저는 3학년 제가 아까 2009년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저는 특강 같은 거 안 합니다. 정규수에 재개를 하는데 어법 맨날 특강 같은 거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어법은 절대로 어렵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그 얘기 드리는데 다만 이제 그걸 틀리면 끝난다는 거죠. 3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1등급 애들은 어법 공부를 한 번 더 꼭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라 기본적인 거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밑에 애들, 특히 이 밑에 애들이라는 말은 점수를 떠나서 듣기가 만약에 한두 개 틀리고 있다. 절대로 애들이 말하는 실수를 틀려서 쌤이 어머님, 엄마 나 다 고쳐 틀려서 그건 뭐라 그럽니까? 나 이거 4번 했다가 3번으로 고쳐 틀려서 나 이거 아는 건데 그거 다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근데 부모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는 뭐 다 뭐 고쳐서 틀려내서 갖고 그리고 원래는 잘하고 혼자 틀면 100점 맞아서 갖고 어쩌면 그게 애들을 망치는 길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 이들이 소리 끝났지만 이제 뭐 2년만 3학년 전이지만 반드시 이 듣기가 한두 개 틀리고 이런 애들은 문법 틀렸을 때 이게 제가 정말 크다 잘하는 애들한테는 3등급 4등급 듣기 나왔습니다. 왜냐 중학생이거든요. 듣기는 듣고 있으면 작은 게 아니다. 느렸어. 귀찮으면 듣고 있으면 귀찮으면 듣는 것 자체가 느리게 말하기 때문에 저는 말도 안 하셨습니까? 저게 이렇게 천천히 말하고 있으면 짜증나는데 진짜 듣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틀리고 있다 하시면 등급은 떨어집니다. 반드시 이게 무조건 듣기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수능 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교 듣기는 17개 중에 15개가 나오거든요.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크립트를 보고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서 내용 정리를 해요. 남자 여자가 어떻게 요청을 뭐를 냈고 이 둘이 어떤 방법을 했어요. 그거는 제가 대충 읽으면 해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요. 정리. 이거 정말 강조하겠습니다. 특히 듣기 틀리는 거. 다 맞은 애들은 크게 뭐 걱정 안 됩니다. 그냥 자기만 틀리라면 됩니다. 근데 몇 개 틀리고 있다. 반드시 여기 순서를 따야 됩니다. 혹시 질문이 일단 같은 남은 기간 학생들 잘해서 좋은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에 꼭 하면은 반드시 필요하면 민망하게 되고 특히 EBS는 꼭 요약하는 부분은 학생이 스스로가 찾아가고 들을 수 있는 꼭 그 지도를 하는 게 분명히 나왔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